English the right way with Dr. David. You be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며칠 전에 있었던 2026 학년도 수능 영어의 총평의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많은 문제, 이슈가 제기가 된 24번 문항에 관한 강의인데요. 24번 문항이 상당히 많이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거의 50개 이상의 그런 질문을 받았던 그러한 문항인데요. 지문 내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24번이 우리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도 많고 또 이쪽으로 보면 또 애매모호하고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문인데요. 그 중에도 질문대의 어떤 특정한 관계사절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그런 학생들이 오답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고 있는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지문의 일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The economic benefit of culturetainment makes it attractive to politicians and policymakers alike. 정치인들과 정책 입안자들 양쪽에 매력이 있는 그러한 베네핏이다 이거죠. 컬처테인먼트의 이코노믹 베네핏입니다. 사실은 사소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경제적인 어떤 혜택, 이점 그러면은 단수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 지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경제적으로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인기도가 올라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베네핏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s가 붙는 것이 영어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다가 develop celebrations and commemorations 우리가 공동으로 예를 들면 우리 한국 한류라고 해봐요.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celebrate 함께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 있죠. commemoration 함께 기억에 남고 기념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into larger and more high profile events 점점 더 규모가 커지고 점점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그런 행사들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however로 이 지문 전체가 분기점을 커다란 great divide를 맞게 됩니다. 이 지문 전체는 요 두 가지 A, however, B의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However, such commercialization risks 그러한 그런 culturetainment의 상업화는 무엇을 어떠한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느냐? 리스크가 타동사예요. culturetainment becoming homogeneous 이 culturetainment, 문화 엔터테인먼트가 뭐가 된다고 하는 homogeneous, 동질적으로 된다. 규모가 커지고 상업화, 큰 돈, 빅 비즈니스가 되면서 독자적인 그런 성격을 잃어버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And losing 그러면서 its original message, 문화적인 오리지널 독창적인 메시지를 잃게 되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갖고 있다. risks A and losing에서부터가 B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 할 수 있는 대절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특정한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의 대단히 그 테크니컬하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질문인데요. 그를 lead to 무엇에 이를 수 있는 delusion 또는 dilution of audiences 이 청중들 우리 어떤 K-pop 아니면 한국의 전통 그런 음악, 무용, 예술 이런 데에 많은 그런 청중이 모였다고 보세요. 이분들이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런 목소리나 정체성을 가진 그룹이 아니라 뭐에 못한 듯한 희석이 된 오디언스랍니다. 그것으로 결과할 수 있는 그러한 컬처테인먼트가 동질화되고 오리지널 메시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앞에 선행사가 컬처테인먼트에서부터 losing 오리지널 메시지까지가 선행사예요. 컬처테인먼트가 동질화되고 원래의 목소리를 작은 영역으로 나눠 있다가 지금 그 빅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dilution of audience에 이를 수 있는 컬처테인먼트가 동질화되고 원래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이 뒤대절이 이것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컬처테인먼트가 그렇게 동질화되고 원래의 메시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dilution of audiences로 결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절이 그러니까 앞에 오는 선행사의 관계를 선행사의 의미를 넓은 것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선행사에 대한 보충 정보 elaboration 또는 추가적인 정보 부연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시 많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게 제대로 돼 있나?' 하고 그렇게 의구심이나 의아해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세요.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선행사는 무엇인가?" 그러면 혹시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정답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영어 전문적인 지식에서 보면 영어의 가장 고난도의 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관계대명사의 제한적인 용법이 아니라 계속적인 용법, 즉 추가적인, 보충적인 정보로서 선행사를 풀어서 뒤에서 연결하는 일종의 삽입절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선행사 끝에 카머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넷이 아니라 위치를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넷이 아니라 요 대시 위치로 표현되고 메시지 이 바로 뒤에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 것이죠. This could also lead to 이거는 또 무엇으로 결과할 수 있냐면 smaller, non-commercial, 비상업적이고 작은 단위의 independent events, 특수한, 고유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문화 이벤트로 결과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규모로 결과할 수 있다. 막 해겔의 변증법적인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요 부분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여러분들의 그 판단에 맡겨 드립니다. Only serve to divide audiences even further. 그 오디언스를 더욱더 작은 단위로 divide, 나누는데 기여하는 이 serve to가 contribute to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only to 부정사, but 부정사처럼 앞에 오는 말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homogeneous, dilution 또는 dilution 또는 exploitation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culturetainment는 benefits and risks, 혜택들과 위험성들 이것을 나누는 것이 however다. 그리고 benefit 중에는 경제적인 함축 의미로는 대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에요. 스케일이 커지고 popularity가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 바로 larger, high profile, commercia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그 인용 어구로 사용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빅 비즈니스가 되고 대중성, 많은 사람들이 매시브하게 모이는 그런 것이 혜택인데 그 뒤에 리스크스가 어떠한 리스크이냐 하면 homogeneity, 동질성, 달리 표현하면 delusion of audience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청중들의 그런 희석, 그리고 lacking original message, 원래의 독창적인 메시지, 즉 정체성이에요. distinctive identity, 이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smaller, non-commercial, independent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자연스러운 그런 A에서 B, B에서 C로 이렇게 가는 논리 구조가 얼마나 스무드한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수긍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보시면 리스크가 호모지니어스하대요. 이미 커져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리스크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losing original messages 여기까지 homogeneous 하는 건 그만큼 originality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하나의 리스크의 의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는 delusion of audiences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희석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Yes. 그런데 이것이 또 어디로 더 확장이 되냐 하면은 smaller, non-commercial,
단위가 작고 비상업적이고 independent 한 그러한 이벤트로 더 나아갈 수가 있대요. 그리고 divide audiences 이 청중 시청하는 사람들을 더 관객들을 세밀하게 나누는 그것이 과연 이렇게 빅비즈니스가 된 퍼처테인먼트의 그 호모지니어스한 거의 결과물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갸우뚱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논리가 자체적으로 리스크 이후에 흔들립니다. 여기에 이렇게 서로가 그다지 관련이 없거나 서로 충돌적인 self-contradictory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가 리스크 이후에 however 뒤에 쭉 연결이 되는 여기에 논리의 오류나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의 오류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hat could lead to a delusion of audiences is that이 앞에 나오는 선행사 지금 여기에 이렇게 브레킷으로 해드린 부분인데요. culturetainment가 becoming homogeneous A and B losing its original message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A와 B는 당연히 이것이 delusion of audiences로 결과하겠죠. 그래서 이 내절은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보충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카마의 위치를 써야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관계대명사가 하는 기능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하고 제한합니다. 근데 수식 제한하고 아니면 보충 설명하고가 말하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의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행사와 관계사절의 의미 구조를 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지금 사마의 위치로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항은 선택지 부분이 상당히 그 정답 부분이 굉장히 비유가 많다. 상상력이 제가 감수성이 있는 문학적인 상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의 범위나 정도가 얼마까지 될 것인가가 이 문항의 최종적인 그 판단이 됩니다. 심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출제팀이 문항을 그 영어를 잘못 구사한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겠습니다. 관계사의 이런 계속 보충적, 설명적인 용법, 국내에서 영문법에서 계속적 어법, 용법이라고 표현하죠. 선행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할 때이다. 선행사 바로 뒤에 쉼표를 찍으며 그리고 말을 할 때는 거기에 제법 상대적으로 긴 pause, 휴지가 온다. 그리고 선행사는 무엇인데 그것은 어떻다라고 앞에서부터 뒤로 번역해 나간다. 제한적인 거는 선행사 먼저가 아니라 관계사절을 먼저 번역을 하고 관계사절 하는 또는 인 선행사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 어법으로는 which 사람인 who, whom, whose 이거 다 됩니다. where, when 또한 앞에 나오는 선행사 장소나 아니면은 어떤 time, 어떤 날 이런 것을 의미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그 장소는 뭐라는 거야 라고 보충 설명할 때는 카마를 찍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법의 which는 이 관계사절 안에서 목적의 기능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때의 which나 that처럼 제한적인 의미에서 목적어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어법의 위치는 생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문법 책, 영어 학습서들에서는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쉽게 정말로 학생들이 무엇이 계속적인 용법인지를 판단할 근거, 예문들이, 비교적인 예문들이 없어요. 학생들은 그냥 관계적 용법이래 앞에 카마가 찍혔으면은 조금 더 알면 이거는 대시 안 된대. 까지 아는 학생도 많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법은 선생님들도 지금 출제한 선생님들도 이거를 잘못 구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한국어에는 이 현상이 뚜렷하지 않게, 뚜렷하게 있지 않은 구문 현상이어서 이 한국인이 정확히 배우고 사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랜 이해와 반복적인 이해, 경험, 그리고 사용이 요구되는 그러한 어법이죠. 그리고 원어민들 중에도 계속적 어법을 사용할 때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경우가 제법 발견됩니다.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그런 경험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헛갈려요. 그 헛갈리면 원어민이 헛갈리는 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주목해서 하지. 왜 거기에 처방적으로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하고 지시적으로 영어를 가르치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영어를 지시적이거나 처방적으로 영어를 설명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이 시대나 그런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언어에 변화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처방적이고 교육적이고 지시적인 처방이 없으면 여기에 미스커뮤니케이션, 읽는 사람 또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돈에 빠뜨리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어민이 잘못 사용할 때는 계속적인 어법 자체가 상당히 독자적인 언어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할 점은 선행사에 대해서 제한적인 용법을 사용할지 계속적인 용법을 사용할지 이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말하는 사람 또는 글 쓴 사람 또는 읽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선행사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제안을 하든 보충 설명이든 관계사절 간의 그 관련, 의미의 관련을 보고 파악이 됩니다. 그게 어느 쪽을 사용해야 될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대개는 이거는 문어체의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 글 쓴 사람과 읽는 사람 간에 이 사회에 대한 서로가 공유하는 말하지 않아도 영어로 tacitly 암묵적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그러한 판단, 공유하는 사회 문화에 대한 선행사에 관한 이해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다면은 이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건 사실 어학적인, 영학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가 공유된다는 이 기반을 공유하는 상당히 고난도의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들을 좀 들어볼까요? 나는 서울에 살아요.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살아요. 한국어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압니다. 서울이 하나뿐이라는 거. 그리고 거기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거를 문화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을 제한하는 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어에는 제한적인 용법과 계속적인 용법이 사실은 관계사절이라는 문법의 그릇, 형태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I live in Seoul, that is the capital city of Korea.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that을 쓰면은 이거는 정확한 문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I live in Seoul 그 다음에 카모의 위치를 쓰면 저는 한국어로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살아요. 이것이 뜻하는 거는 저는 서울에 살아요. 근데 서울은 한국 수도잖아요. 아시죠?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자, 대한민국에 수도 아닌 서울이 있어서 나는 수도인 서울에 살고 있어요. 딴 거랑 착각하지 마세요 하면 첫 번째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프랑스의 파리스, 파리를 생각해 볼까요? 미국의 텍사스 주에 시가 파리스가 있고 테니스 주에 또 타운이 하나가 페리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I live in Paris만으로는 뜻이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that is a city in Texas. 텍사스에 있는 시인 다른 페리스랑 섞어가지 마세요. 이럴 때는 이것이 한국어 서울 이 경우에는 안 됐지만 이 경우에는 정확한 영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페리스의 의미를 제한 압축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I live in Paris. That is a town in Tennessee. 테네시주의 한 타운인 이 텍사스의 파리스는 그 영화도 있죠. 텍사스의 동북부에 있는 그 파리스, 그 시티. 그 다음에 조셉 케네디, 케네디가의 아버지입니다. 조셉 케네디 시니어이죠. had four sons that served in the public sector. 공공 분야, 뭐 공무원이든 공직자든
그렇게 봉사를 했던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넷을 쓰면은 이 실제의 경우와는 달라요. 이것을 올바른 영어가 어학적으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케네디가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요거는 조셉 케네디가 이 부부가 4명의 아들 말고 더 다른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을 하고 4명이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한 것으로 잘못 뜻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어요. 4명의 아들이 큰아들이 미군 그 네이벌 파일럿 2차 대전에 불행하게도 전사를 한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이제 존 F 케네디죠. 미국의 아주 그 참신한 정치 바람을 일으켰던 그다음에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 아쉽게도 형처럼 1968년 대선을 앞두고 아마 승리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불운하게 또 암살자의 총탄에 쓰러져 간 그런 로버트가 있고 또 굉장히 촉망받는 연방 상원의원이면서도 오래 역할을 했던 미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불운한 일과 병으로 떠난 분이 에드워드 테드 케네디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첫 번째의 표현을 하지 않죠. 두 번째 표현을 볼까요? Joseph Kennedy had four sons who served in the public sector. 여기서 이 who가 바로 더 세밀하게 하면 who all 또는 all of whom 그들의 모두가 퍼블릭 섹터에서 일을 했던 4명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4명의 아들에 대한 보충 정보로서 who 앞에 반드시 카마가 찍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또 I want time which you can give me. 나는 당신이 너무 바빠서 나에게 줄 수 없는 그 시간이 필요해. 그 시간에 일 끝내고 빨리 와갖고 나랑 같이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보고 놀아. 영화 러브 스토리 아직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미국의 명작 작품으로 사랑의 영화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여기서 와이프 그 제니퍼가 좀 아직 굉장히 젊은 나이죠. 25 남편 알리버에게 자기가 이제 굉장히 암을 싸우면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타이밍에 사는 얘기입니다. 나는 시간을 원해. 근데 그 내가 필요한 이 시간을 당신은 채워줄 수 없다. 나에게 주질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의미 제한의 시간이 내가 원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타임이라는 녀석을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없어. 하머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실까요? Authentic Mexican food centers on 아주 정통의 진품인 멕시코 음식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The tortilla, which contains very little fat. 토르티아는 very little입니다. a little이 아니에요. fat, 지방이 거의 없다.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멕시코 음식은 지방이 별로 없는 토티아를 쓰지 지방이 많은 토티아를 쓰지 않아요. 이 문장이 아니에요. 토티아라는 것 자체가 옥수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fat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카머의 위쪽에 that을 바로 카마 없이 또 카마가 있다 하더라도 that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체더 치즈가 있고 핫페퍼도 있고 그리고 소고기 다진 거 비프 그리고 사워 크림도 있고 한 하드 쉘이라고 그래요. 소프트 쉘도 있어요. 여기는 딱딱한 먹으면 바삭바삭하고 그러는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적응되면 이게 훨씬 맛있는 대부분 더 맛있어해요. 이 hard shell 이것이 멕시코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죠. 브리도라든지 뭐 엔칠라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을 보시면 그래서 선행사가 특히 고유명사로 사람들이 고유명사가 여럿이 있어도 대개는 상식적으로 그 고유명사에 대한 해설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인식되기 때문에 카마에 사람이 오면 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보실까요? FDR, who had a physical disability himself, 자기 자신이 신체적인 장애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felt deeply for 누구를 아주 가슴 깊이
그 공감을 하고 동정했다 이것이죠. The working poor, 근로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 and underprivileged, the underprivileged입니다. 그 너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깊이 그 어려운 시간, 대공황 시대에 그렇게 측은 그렇게 동정했다. 이 FDR은 사람들이 프랭클린 델러로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공교롭게도 그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누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상식과 사회문화적인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누군지, FDR이 누군지를 사람들이 바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적인 어법으로 후에서부터가 FDR은 어떤 사람이라서 정도로 자기 자신이 혼자서 일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셨잖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뭐 줄까요? In 메인주에서 미국의 가장 동북부죠. Which has more than one canoe for every four residents. 주의 주민 4명 중에 1명 이상 canoe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Canoes are like an extra family vehicle. 1명 더 있는 가족 차량 같다. canoe가. 많은 사람들이 canoe를 그렇게 레저 활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은 which가 바로 메인에 대한 보충 설명이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커널을 가지고 있는 메인에서는 그렇고 안 그런 메인주에서는 또 따로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사회문화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회문화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이해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나 접근을 더 촉진을 해주고 또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언어의 습득을 좀 더 분명하고 그것을 또 촉진해주는 그런 서로가 협력적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보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where, when 앞에도 카마가 언제 찍히고 안 찍히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바로 앞에 오는 시간, 장소의 어구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The Mississippi Delta, 미시시피 강 흘러가는 미국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미시시피 델타는 거기에서 in which가 바로 where죠. Slavery had long been entrenched. 노예 제도가 오랫동안 깊이 뿌리를 내려왔었는데라는 표현이죠. Has produced lots of jazz and blues greats. 재즈와 블루스 음악의 greats가 great artists, 그 훌륭한 가수들이나 작곡가나 연주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을 배출했다는 것이죠. 여기 where 앞에, in which 앞에 그렇게 노예제가 옛날에 깊이 뿌리를 내렸던 미시시피 델타 지역이 있고 각 하류에서 멕시코만을 만나는 데서 쫙 퍼지면서 완만하게 가면서 그 비옥한 토양이 자리 잡아서 농사가 이제 잘 된 것이죠. 여기에서 그런 미시시피 델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 중에 바로 그러한 노예제도가 번성했던 미시시피 델타입니다라고 하면 where가 아니라 카마 없이 in which죠. 아니면 카마 없이 where.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어법이 되질 않아요. 미시시피 델타에 대한 보충 설명, 영어로 하면 elaboration. 내가 노력을 더해서 세밀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예요. 이 사진을 보아주시면은 미시시피 델타의 블루스의 본고장인 클라스데일인데요. 거기서 벌려지고 있는 그러한 델타 블루스 페스티벌입니다. 여기서 한 블루스 기타리스트 싱어가 공연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블루스의 아주 본고장인 이래서 이 미시시피 강을 타고서 올라가서 시카고, 물론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바로 그 도시는 아니지만은 그다지 멀지 않게 있거든요. 시카고에서도 블루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 24번 문항에 이렇게 저에게 보내주신 이슈나 질문은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이 절의 선행사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있고요. 이 절이 잘 표현된 건가요? 이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신 거죠.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관계사절이 영어로 잘못 표현되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지문 전체를 이것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정답을 찾지 못하거나 정답이 잘못된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라는 그런 질문으로까지 이것이 확장이 된 그런 질문들인데요.
이 관계사절은 제한적인 용법으로 계속적이고 보충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한적인 용법의 구조로 잘못 표현되고 있지만은 글의 흐름 앞뒤를 이해하면은 선행사의 의미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충적인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게 이 지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험생이 그 점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할 때라도 이 제목이나 주제를 묻는 문항의 정답은 지문 전체의 콘텐츠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을 압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정답이 이 관계사의 잘못된 사용 때문에 전체적인 글의 논조나 이런 것이 흔들리고 그래서 정답이 달라지거나 무효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이러한 24번 유형의 그 킬러 문항의 정답의 핵심은 지문 전체를 요약하는 그 선택지에 사용된 이번에 cash or soul, 현금, 돈이냐, 영혼이냐 이런 문학적이면서도 감수성이 어린 그러한 비유와 상상의 범위를 그 한도를 그 폭을 우리가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 최종 판단은 여러분과 또 관계된 정책에 관련된 분들이 하실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정도의 거의 전국적인 규모의 고뇌와 혼돈을 우리 수험생들에게 떠나가서 학부모님과 우리 선생님들에게까지 그렇게 초래하는 것은 그 문항과 선택지가 그 자체가 영어 교육의 그 목적과 효과에 역행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그 언어 능력을 평가받는 그러한 시험에서는 그 학생의 언어 능력이 측정이 돼야지 너무 지나친 정도의 논리성이나 그런 문학성.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언어가 외고를 가르치기에, 외고를 배기에는 그다지 훌륭한 텍스트 머티리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육 자료가. 왜냐하면 실은 구조가 일반 언어와 구조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의미가 이 낱말의 의미나 함축 의미가 일상 언어와 대단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고수준의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를 읽으면서도 문학도 즐기고 몇 세기 전에 셰익스피어를 읽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의 지성을 풍성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일반 학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100%는 아니더라도 영어 평가에 적어도 90% 정도는 그러한 영어 지식과 능력의 측정이 돼야 됩니다. 왜 또 90%? 그럼 10%는 영어 능력 아닌 것들이 있나요? 네. 세계적으로 영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진공석에 움직이는 기계와 같은 언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언어의 평가에 어느 부분은 불가피하게 이 지문의 그런 논리성, 지성, 여러 가지가 함축이 된 그것이 관련되는 평가를 안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영어 시험에 85에서 90% 정도는 언어적인 평가고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많이 공부하고 잘하는 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 한국에도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집으로 가야 되겠다.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난 나가서 축구할래. 그럼 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나요? 네. 그런 식의 논리가 여기에 빈칸에 however가 맞습니까? 그러나 therefore 따라서가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반론을 해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요. for example이 맞습니까? 이런 영역이 영어 자체를 뛰어넘어서 그런 지성이나 논리 이런 거에 그 평가가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죠. 네. 전 세계에서 허용되는 영어 측정의 어떤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신 24번 문항 정말 여러모로 봐서 여기에 흠결, 저기에 오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문제를 집필하신 그 선생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옹호나 변호가 아니라 이 부분이 그러나 정답을 다르게 한다고는 저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정답이 충분히 있고 그러한 빅 비즈니스나 커머셜 이러한 커머셜리제이션 상업화 이런 것이 나올 때 그 내 양대 산맥이 머니가 바로 캐시이고 한쪽은 그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문화적인 어떤 자기만의 디스팅티브한 독특한 어떤 피처들, 특징들, 목소리를 잃어버릴 때는 또 그 예술 종사자들은 바로 영혼을 파냐, 영혼이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개념을 양대의 그 낱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문학적이고 상당히 상상력이 소용이 된 그러한 정답이지만 그러나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의견이고요.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저는 우리 국민들과 또 기피를 하신 팀의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장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아주 커다란 영어 교육의 어떤 질문이 날지 아니면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을 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때 그런 질문이나 강의 요청 있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The one name that trusts in English education, Dr. David. You bet.